작년 회사에서 은퇴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김 씨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일이 주된 일과였습니다. 하루는 답답한 마음에 길거리로 나와 주위를 둘러봤는데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며 사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자신만 할 일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고 시간이나 때우려고 길거리를 서성이며 사는 것 같아 사회적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분명 작년까진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회사를 위해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 명의 사회인이었는데 지금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꿔놨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저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씁쓸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누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이가 들며 은퇴를 하게 되고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노후 대책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했다고 해도 또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삶의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은퇴혁명의 저자 미치 앤서니의 말을 빌리면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공포와 불안감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상실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삶의 목적을 어떤 방향으로 정할지, 어쩌면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초년생들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우리의 후반부를 빛나게 해줄 6가지 취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산. 등산은 노후 대책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년의 등산은 정말 좋은 취미입니다. 돈도 크게 들지 않고 진입 장벽도 낮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보며 여유를 즐기고 정상에 올랐을 때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취미로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은 인터넷에서 가까운 등산로를 검색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은 동반자나 동호회를 들어가 같이 취미를 즐기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동호회는 각각의 그룹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동호회는 네이버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탁구입니다. 탁구는 등산에 비해 진입장벽이 있지만 마음먹고 딱 3개월만 배우시면 평생의 취미가 될 정도로 중독성 있고 재밌는 취미입니다. 탁구의 특성상 항상 상대가 있어야 하기에 새로운 만남이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탁구는 치매 예방, 눈 건강, 지구력, 전신 근력 등 운동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탁월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탁구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탁구 레슨을 검색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레슨을 선택하셔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탁구를 조금 친다 하시면 집 주변 탁구 클럽이나 국가 소속 체육관에 가셔서 즐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으론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탁구나 등산보단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허리, 무릎 등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오히려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 척추관절 질환 환자나 무릎 인대 환자들에게도 많이 권해지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며 주변 풍경을 보는 일은 이 취미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강가에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되어 있어 전국 어디서든 오르막이나 비포장도로에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취미입니다. 자전거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중 자전거를 전혀 탈 줄 모르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자전거 시민교육을 검색하시면 전액 무료로 초급부터 알려주는 교육이 있습니다. 자전거도 빌려주기에 부담 없이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못 찾으셨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알아보고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자전거와 같이 관절에 무리를 안 주는 취미고 요즘은 수영장이 많이 보급화되어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취미입니다. 수영은 유산소 운동으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운동이고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관절 기능을 보완해주는 운동입니다. 또한 수영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론 먼지 같은 천식 유발 인자의 영향을 덜 받게 해 호흡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선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에 신진대사를 돕고 항문에 부담을 주잖아. 지질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취미인 수영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등에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레슨도 사설 수영장에 비해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취미는 컴퓨터 게임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컴퓨터 게임이냐 하실 수 있지만 절대 컴퓨터 게임은 젊은 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3년 동안 55에서 64세 사이 노년층 게이머 인구는 약 32%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동시에 노년층이 기술적, 문화적 영향을 수용하고 변해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우크라이나에선 세계 최초 노인 이 스포츠 팀인 에이지리스 슈터가 평균 연령 60세 구성의 팀으로 창설됐습니다. 노년층의 게임이란 취미는 두뇌 활동을 촉진해 치매를 예방하고 반응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층과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노년층에겐 조금은 이색적이고 도전해야 하는 취미이지만 젊은 층에겐 가장 친근하고 가장 많이 즐기는 취미입니다. 그렇기에 과감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게임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시는 분은 손자나 아들에게 물어보고 시작하는 것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인터넷에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등을 검색하셔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취미는 교육입니다. 마지막 취미도 그 전 취미와 같이 뜬금없지만 교육을 받는 건 정말 좋은 취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배움을 시작해서 죽는 순간에 배움을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혹시 젊어서 바쁘게 일하느라 놓쳤던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컴퓨터라던가 대학교라던가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수많은 것들을 놓치며 젊은 날을 바쁘게 살아오셨다면 교육을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취미입니다. 위에 설명드렸던 등산, 탁구, 수영 같은 취미들도 포괄적으로 보면 배움을 통한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도전하는 의미로 영어를 배운다든지 자격증이나 대학교 진학에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취미입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많아 중장년층의 교육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만약 젊었을 때 가지 못했던 대학교에 도전해 보실 분이나 전기, 건설, 토목, 복지사 등 여러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카톡을 보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년에는 3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의미함, 두 번째는 지루함, 세 번째는 가난함입니다. 무의미하고 지루한 시간으로 채워진 노년에 가난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늙어도 날지 않는 노년을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통해 도전과 품위가 넘치는 노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였습니다.